단독단행만 성공해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상의 전환 마방시기자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6년 뭐셨나? 12월 17일 한대건의 음담 배설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신마경주인 1경주 출발했습니다. 6번 베스트 미션 출발했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번은 만급 달력으로 늘려놨었고 조교적인 모습도 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라온에이스도 나름대로 주행 검사를 상당히 잘 받았었고요. 자, 10번 놓고 1번 1번 마음껏 달려. 안쪽 10번 라운에이스. 1000m 제5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또 5경주입니다. 이번만 OJ 명납은 당연히 충막감이겠죠. 자, 56km 중량이라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3번만 마이비 선성을 잘 만난 거죠. 손가락이 올라온다면 쓸 수 있는 마필이고. 자, 2번 놓고 3번 갑니다. 마이비전 OJ 명답. 자, 12월 17일 일요일 경마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을 마무리하는 막년회로 술독에 빠져있을 때 경마장도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랑프리 경주가 열리고 있죠. 한 해의 마무리는 항상 그랑프리 경주로 시행이 되어 왔고요. 작년에 그랑프리 경주만 할 때만 하더라도 부산말이 우승을 하면 부산에 가서 부산 그랑프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막 설왕설래 했었는데 그래도 서울 경마가 우리나라 경마의 대표는 서울 경마라고 할 수 있겠죠. 말들은 허벌나게 깨지고 있지만 그랑프리 경주는 다시 한번 서울에서 펼쳐지게 됐습니다. 자, 16마리의 마필들이 게이트를 꽉 채운 이번 대상 그랑프리 대상 경주 생각만큼 싱겁게 끝이 날 수 있고 출전하는 마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마필들이 왜 나왔을지 걱정이 되는 마필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자, 그랑프리 경주도 깔끔하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다 했고요. 오늘 출마 투표장에서 있었던 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축제처럼 이어져야 되는데 요즘 경마장에 가보면 좀 이렇게 뭐 의기소침해져 있다고 하나요? 이런 일이 좀 많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뭐 기쁘게 해드려야겠죠. 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야 그래도 제 방송 보니까 내가 경마장에 가니까 재미있더라. 재밌는 경마 할 수 있더라. 이러면은 뭐 제가 이 방송을 찍는 의미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착실하게 준비했고요. 기수조교사 인터뷰 다 들어가서 만나보고 왔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 간간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재밌는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고정 바꾸지 마시고요. 보기 싫으면 또 안 볼 수도 있고 내가 말하는 거나 내 얼굴 쳐다보기 싫어서 뭐 소리만 듣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 참 뭐 변태야? 기왕 하는 거 뭐 제대로 좀 봐주면 덧나. 아시죠? 예, 뭐 그냥 날로 먹지 마시고 문자나 음성 정보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요일 경마는 뭐 항상 빨리 출발하니까. 자, 직접 만나봤어 코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만나봤어 한대건입니다. 자, 오늘 직접 만나봤어요 코너에서는 토요일 경마에 이어서 문세영 기수를 인터뷰한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키, 올해 최고의 기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기수 오픈십에서는 유승환 기수가 최고의 기수로 등극을 했죠. 오늘 유승환 기수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무후무한 최고의 기수로 남을 것 같다. 왜? 이러한 경주가 뭐 잘 시행이 됐다 그런다면 내년에도 또다시 시행이 되겠지만 너무나도 미흡한 준비 때문에 제대로 시행이 되지가 못했었죠. 그래서 유승환 기수도 아마 타기 연도에는 이러한 경주가 안 생기지 않을까 해서 자기는 역사 속에 최고의 기수로 남는다고 농담을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벤트도 안 되고 재미도 없었던 기수 오픈십이 끝났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유승환 기수가 그렇게 기수 오픈십에서 우승했다 하더라도 유승환 기수보다는 문세영 기수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최고의 기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 저 역시 맥에는 일맥상통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없고요. 자, 문세영 기수. 내용이 더 중요하겠죠. 문세영 기수가 어떤 마필을 얘기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직접 만나봤어에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마필은 바로 1경주에 출전을 합니다. 자, 1번마 더밀어붙여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더밀어붙여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상당히 많죠. 데뷔했을 당시부터 뭐 주행검사는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싹수가 있는 마필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해서 이동화 기수가 뭐 농담으로 그랬었어요. 다음 경주 때는 왜 네가 기승 안 해? 그랬더니 뭐 까였어요. 뭐 농담을 했는데 계보가 이어지죠. 이동화 기수에서 이현종 기수 그리고 직전에는 조재르 기수 이렇게 신인 기수가 좀 감당하기에는 좀 힘든 마필이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였었는지 더미러비처는 결국은 거세를 단행했습니다. 자, 10월 16일 경주 이현정 기수가 기승한 다음에 10월 19일 날 거세를 단행을 했었고요. 자, 11월 26일 날 조재르 기수가 기승했다만 하더라도 거세한 이후에 첫 번째 경주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얼레벌레 뛰면서 마필이 좀 집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번에 또다시 기수를 바꿨습니다. 문세영 기수로 기수를 교체를 했죠. 그러니까 뭔가 좀 아쉬움이 남는 마필에 대한 기수에 대한 선정이 마방에 또 의지를 느껴볼 수 있고 더더군다나 이 마필이 이번 1경주에서 출전하는 마필들의 면면이 살펴보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인기권으로 대두가 될 것 같아요. 자, 문세영 기수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자, 조교를 마치고 들어온 문세영 기수는 더미러부처를 처음으로 기승을 하고 초교로 조교를 해봤기 때문에 어떤 평가의 잣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일맥상통한 간단한 말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괜찮다. 말 좋다. 말 괜찮다라는 평가를 쉽게 해줬습니다. 그만큼 이 마필이 조교 때의 수능도라든가 걸음발 여러 가지로 나무랄 데 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더미러비처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보는 문세영 기수와 함께 첫 우승을 거머쥘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1경주에 출전하는 일본마 더미러부처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밀어붙여 볼 테니까 여러분들 마필의 컨디션 좋다고 해요. 문세영 기수가. 그러니까 일본 더미러부처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시고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더미러부처 다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마필은 후반부 경주입니다. 10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이고요. 이 11모가 썬마스터라는 마필입니다. 이 썬마스터가 이 10전 동안에 4번에 입상을 합니다. 한 번에 우승과 3번의 준우승인데 경주 결과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10번을 뛰고 4번을 들어왔기 때문에 40%의 확률이지만 우승이 없어요. 우승이 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의 결정력을 좀 제대로 못 보여주고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혼합 4등급 경주에서 소캐스트에게 1마신을 지면서 그때는 소캐스트가 선행이었었고 썬마스터 입장에서는 따라갔었죠. 이 경주가 국산마 경주가 아닙니다. 혼합군 경주에 출전을 한 것이었었고요. 혼합군 경주에서도 그렇게 강단 있는 마필들이 출전하지 않았던 경주였기 때문에 썬마스터의 선전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편성덕이 아니었었나라는 평가를 좀 받았던 경주가 아니었었나 생각이 듭니다. 문세영 기수가 이 마필을 조교를 담당을 했고요. 조교를 하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딱 직전 정도,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러니까 능력마로서 성장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니라 자신의 편성에 맞는 군에 가면 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경주가 뭐 잠시 후에 제가 본 예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편성 자체는 잘 만난 것 같아요. 컨디션 정도는 그냥 더 좋아졌다기보다는 직전 정도의 상태는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안 되는 마필 아니니까 여러분들 좀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마필이 11경주에 출전합니다. 시마 다이아삭스입니다. 이 주행검사를 통과할 때만 하더라도 크게 여력이 없었죠, 사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 과도한 인기를 실을 때마다 좀 불안한 요소들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14조의 마필인데, 기본적인 걸음이 아주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지난번 경주, 혼합 4등 경주 1200m에서 결국은 해결해냈죠. 선행을 받아내면서 걸음발을 4마일 정도 타인을 내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 걸음 자체도 솔직히 말해서 이 편성 때문에 온 것이지 마필 능력으로 온 것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보통 이렇게 선행을 추구했던 마필이 좀 여유를 보이면 직선에서 더 뻗어나가기 때문에 거리차를 더 벌리죠. 근데 이 마필은 결승선 통과하기 전까지 문세영 기수조차 채찍을 심하게 대면서 버텨내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미 3맛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좀 불안한 느낌이었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자, 이번에 11경주는 경주거리가 1400여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자, 지난번에 1200 뛰어봤고 승급전 1400가 늘어났는데 외곽 게이트. 더더군다나 다이아삭스의 입장에서는 선행을 나갈 수 있다는 게 보장이 안 돼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이아삭스가 또다시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쉽게 경주를 풀어내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문세영 기수는 조교를 마치고 나와서 뭐 계속 꾸준히 자기가 조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하기가 참 애매하기도 했을 텐데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차피 승급전이고 천사님과 다른 경주가 어리기 때문에 부담 없는 경주를 한번 펼쳐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필 컨저는 괜찮지만 부담 없는 경주를 펼쳐보겠다. 이 말 뜻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3마리 마필 소개해드렸어요. 1경주에 출전하는 1번마 더 밀어붙여, 그리고 10경주에 출전하는 10번마 썬마스터, 마지막 경주에 출전하는 10번마 다이아삭스. 제가 굳이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마필은 좋다, 컨디션 좋으니까 믿고 해라, 이런 말씀만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들었던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견해를 플러스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좋은 마필만 소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인기권인데 좀 불안한 마필도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고 잘 알아서 판단을 하셔서 경주에까지 응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본 예상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본 예상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예상이라는 건 이상하네. 하여간 뭐 경주 돌아가서 그냥 하나같이 얘기하고 찰떡같이 알아들으세요. 나도 중간중간에 말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 이거 NG 없이 가다 보니까 거의 생방이야, 이거. 중간에 NG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막 쌍욕하고 지랄 연병하는 것도 다 나가는 거야. 막 얼빵하게 막 머리 이렇게 긁고 그런 것도 다 나가고. 자, 어쨌든 간에. 자, 1경주입니다. 경주에 1000m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제가 직접 만나봤어요.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1번만 더 밀어붙여는 뭐 더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 역시 뭐 충막감으로도 공략할 생각이고. 이 뭐 정성술에는 정성만 드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3번만 메가 챔프, 이거 팔리나요? 예, 어중간하게 팔리는데 뭐 말이 뭐가 없어. 그냥 발주부터 밀고 그냥 후미권 정제로 일관하고 때려도 안 나가고, 이게 왜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안 된다고 보고요. 4번, 5번, 6번 안 되고 7번도 시스 푸마 위너. 푸마. 지금도 푸마가 나오잖아요. 이 푸마가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센세이션을 했었는데, 제가 프로 월드컵 해야 됩니다. 타이거였나? 타이거죠. 신발 이름이 그거였어요. 프로 월드컵, 월드컵에서 프로 월드컵으로 갈 때 그 시기에 저희 이 친구들이 프로 월드컵 19대이면 되게 부러워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프로 월드컵이 없어졌죠. 그 이후에 나온 게 푸마였었는데, 푸마 진짜 갖고 싶었는데, 지금은 조도 안 가죠, 푸마.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근데 신발은 이뻐요. 예, 많이 이쁜 건 아닌데. 신발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솔직히 말이. 어쨌든 간에 푸마. 아직 멀었고요. 8번 거친 오름이, 정말 이게 똥말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걸음이 안 나옵니다. 이 장고를 좀 바꿨는데, 뭐, 편성으로 본다면은 끈끈한 걸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고요. 좀 변화를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상학 기수와 좋은 호흡을 보였던 마필인데, 지난번에도 굉장히 느린 마필들인데, 탄력이 이렇게 안 나와서, 뭐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라운로키는 11월 13일 경주에서 보면은, 결선 전반 350m 지점에서 과도한 채찍 동작 때문에 주의를 받죠.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패 죽이는 거야, 말은. 근데 그때는 따라가는 전개였었고, 이번 경주는 뭐 혜선이가 맘만 먹으면 선행까지 갈 수 있는 경주니까. 이렇게 모래를 맞고 안 뛰거나 걸음이 안 나오는 마필도 의외로 또 선행감도 잘 뛰어요. 뭐 아주 능력만을 선정할 수 있는 뭐 그런 마필이다라고까지 말씀 못 드리겠는데, 경주 전개의 조건은 상당히 좋게 만났습니다. 자, 10번 골든 스텝, 이것도 팔리나요? 뭐 안 돼. 난 이런 마필이 팔리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럭키미스터, 스카이빅, 리얼걸치, 여러분들 이름 들으면 기억 안 나시잖아요. 이게 완전한 개똥말들 편성입니다. 현 등급에서 한 번을 들어올까 말까 한 마필들이 경주였었는데, 그 경주에 그것도 선행을 나가서 덜미가 잡힌 거예요. 이 마필의 능력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 없죠. 이거는 그냥 편성의 덕이라고 보고, 아무리 페로비치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선행을 받아달라 하더라도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안쪽에 마필들 1번만 더 밀어붙여라든가, 곰말 라운로키, 이러한 마필들이 8번 거칠온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선행이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죠. 설상 10번만 골든 스텝이 선행을 받아낸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보여준 걸음이라고 한다면 이건 100% 깨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되지도 않는 마필 팔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사인펜 드시고 그냥 10번만 골든 스텝은 깨끗하게 지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번, 10번 안 되고요.
자, 이번 1경주는요, 1번 더 밀어붙여를 놓고 8번이냐 9번이냐. 저는 9번 쪽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단독선행이니까. 1번 놓고 9번 막건, 단독 막건이고요. 1번 놓고 8번만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팔려라? 10번 골든스텝. 3번 메가챔프. 더 팔려갖고 배당만 쪽쪽 빨아먹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페로비치라도요, 똥말은 안 돼요. 어느 정도 기본 가락부가 있고 편성을 만나야 되는 거지. 그냥 난 저렇게 그 전에 경주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마필들이 갑자기 뭘 보여줘? 그러면 그걸 갖다가 왜 보여줬는지를 이유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눈들을 자꾸 키우셔야 돼요. 편성 때문에 온 마필에 자꾸 현혹이 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10번 골든스텝이 쌍대가 이러면 또 무슨 개쪽이야 내가. 하지만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10번 더 골든스텝은 지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경주는 1000m 국내한 6등급 경주고요. 10마리 마필들 한덩어리 승부처입니다. 제가 이런 경주 승부처 잘 안 잡죠. 왜냐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경주는 출전하는 마필들 대부분이 현 등급에서 한 번 우승을 할까? 한 번 입상을 할까? 도대체 언제 하는 거야? 그냥 한두 번 입상하면 경주만 와서 생명이 끝나나? 뭐 그러한 식입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능력들이 없는 마필들이고요. 그 능력 자체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시센 말로 정말 개똥마들 모아놓고 경주 분할한 거야. 토요일날 이 경주가 분할이 된 경주였었죠. 그래서 이 경주하고 토요일 이 경주를 짬뽕해놓고 봐도 그 안에도 능력마가 없어. 그러니까 이 워낙에 얼마나 더러운 편성입니까? 자, 그러한 경주를 그 더러운 경주를 한대건 승부 경주를 삼았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한대건만 알고 한대건만 공략할 수 있는 경주.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면 절대 모를 수밖에 없는 내용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대건 2번 이경주 승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감은 한 70%예요. 30%는 하늘에 맡겨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똥말 경주 편성에서는 배당도 보장이 되지만 승부 의지가 절대적으로 조건상 따져진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해 보시고요. 한대건 승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이번 이경주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의심을 말끔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음성 정보, 문자 정보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려 있습니다. 평일날 들어도 돼. 경마 없을 때. 그럼 난 돈 벌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내 방송을 보고 승부경주를 맞춘 거야. 내 음성을 물론 안 들었죠. 그랬더니 글을 남겼을 거야. 아마 내 사이트에.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콜을 한 3번을 찍어주더라고. 고맙다고. 자기 승부경주. 내 음성 안 들었는데 적중해서 돈을 좀 땄는데 내가 한대건 씨 때문에 적중했으니까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하여간 평일날 경마 안 하는데 나도 좀 황당했지. 평일날 뭐 내 전화기 공중공 전화기에 콜이 찍혀 있으니까. 그런 양심적인 분들도 계시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양심적인 사람들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내 편을 내가 욕하면 안 되는데. 참 양심을 좀 가져, 양심을. 사람이 말해. 자, 상경주입니다. 경주를 1000m 하고요. 국내 5등급 경주. 11마리 앞에 출전했죠. 뭐, 이 경주에 버금가는 똥말들 경주입니다. 와, 정말 뭐, 이것들도. 뭐 우승한 놈도 있고, 우승 안 한 놈도 있는데,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 해누리, 앞에 가겠죠, 뭐. 죽자고 앞에 가겠지만, 뭐, 다른 말들은 놀고 있습니까? 수빨리 빠른 마필들이 많은데, 걔 비용신 될 것이고요. 땡스빈도 서송은 기수. 그냥 얘는 이름만 땡스빈이지, 또라이인 것 같아. 그나마 좀 앞에 가면 난데 앞에도 못 가 내가 봤을 때. 이것도 지우겠고 1번 2번 다 지우고 3번만 헤일로버드. 자, 선행을 가서 지난번에 우승을 했다가 또 이번 경주에 팔립니까? 혹시나 이게 팔립니까? 난 솔직히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헤일로버드가 국산 6등급에서 계속 착수권과 순위권을 맴돌 때의 모습들을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물론 편성을 만난 건 사실이지만 선행을 주도했어도 분명히 이 마필은 매번 걸어갔습니다. 지난번에는 헤일로버드가 잘 뛴 게 아니라 키르케르든가 세븐드러키, 담비 이러한 마필들이 못 뛴 거예요, 사실. 워낙에 못 잡아내니까 헤일로버드가 들어온 거지 헤일로버드 자력으로 들어왔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빨리 지우십시오, 이런 것들은. 사인펜드 중에 지우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4번 막 큐피드 파크도 정말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1000m니까 최근 경주에서는 좀 거리가 늘었었고 1000m니까 한 번 더 봐주고 싶고
5번마 금비둘림은 매번 올라오다가 늦추입이고요. 6번마 상비군 얼레벌레 탔죠. 예, 지난번에 11월 5일 경주에서 발죽이 열리면서 낙마를 했고 이 상비군이라는 마필에 대해서 이동욱 기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날 경주에서 상비군의 발죽이 이탈이 약간 늦게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주마가 발죽기 안에 들어가서 계속 발죽기 안에 박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기계가. 그래서 이러한 마필들이 참 진상이죠. 기수가 타기도 상당히 까다롭고 힘들고. 상비군 같이 발죽이를 계속 쳐받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불안한 요소도 없지 않아 있지만 편성은 정말 잘 만난 것 같아요. 선두권에다가는 3번 헤일로버드의 바로 뒤에서 따라가든가 아니면 선행을 추구할 수도 넘어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상비군에게는 절호의 찬스라고 보여지고요. 지난번 경주 때는 외곽 게이트에서 뭐 의지가 없죠. 뭐 선행도권이 워낙에 빠르기도 했었고 능력상으로 밀린 경주였는데 뭐 최선 다할 필요 있겠습니까? 뭐 그건 또 모르지. 뭐 이동욱 기수의 입장에서는 뭐 말이 안 나갔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조교사도 뭐 아직 우리 말이 안 나가더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제가 보는 시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거나 개인적인 시각이고요. 하지만 이번 경주만큼은 버릴 수 없다. 자, 7번 데저트 이글은 마방을 이제 53조로 이적을 하고 나서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김동철 조교사를 만나면은 매번 이제 최원준 기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원준 기수가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원준 기수 상금벌이를 하고 뭐 이 마피를 가지고 자기 마방도 상금벌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안 되죠, 해결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김동철 기수 조교사가 이전부터 기수 교체를 좀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얘기한 걸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결국은 기수가 바뀌었고요. 원준이 또 열심히 타는 아이인데 워낙 성적이 안 나오니까 최원준 기수가 안타깝긴 하더라도 이거는 뭐 마주와의 관계도 있고 상금을 벌어야 되는 마방의 입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데저트 이글을 문세영 기수를 불러드렸는데 문세영 기수는 조교를 하고 나서 뭐 그냥 썩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나 봐요. 말 자체가. 하지만 뭐 마음은 안 내켜도 뭐 편성으로 보면은 뭐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뭐 전부 다 허접대기 편성인데 가능성을 열어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8번, 9번은 그렇고 10번도 마찬가지. 11번은 동해비카입니다. 저도 뭐 이 마필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 좋아하는 마필인데 최근 경주의 모습을 보면은 선입권에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마필이 의외로 끈끈한 걸음을 보였어요. 능력상으로는 워낙에 처지는 마필들 팀이었었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는데 이 마필의 입장에서도 기회가 왔을 때 계속 벌어야 되는 입장이고 기회가 안 오면은 계속 바닥에서만 놓을 수밖에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경주를 만난 만큼 저는 11번마 동해비카 이번 경주 또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상경주는요, 11번마 동해비카를 놓고 공략을 하는데, 6번마 상비군, 7번마 데저트 이글, 두 마리 마필이 우선적인 공략 막권입니다.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공략을 한 마리 더 해야 된다면 4번마 큐피드파크 정도. 그래서 11번을 놓고 6번, 7번 두 마리 마필을 공략을 할 생각이고요. 3번마 큐피드파크만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고배당이 나온다면 W 해놓으십시오. 엄마 금비 돌림에 막판 한 발이 약간은 무섭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서울경마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고요. 사인펜 드시고 딱 3마리만 체크하시면 돼요. 1번마 시카고 아트, 그리고 3번마 에마비상, 시온마 로스 인드라마. 이 3마리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뭐 별로 보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자, 1번마 시카고 아트는 뭐 상당한 좀 발전 가능성을 보였죠. 대충 나왔습니다. 주행보다 대충 나왔는데 불구하고 직선에서는 거리를 더 벌릴 정도로 굉장히 싹수가 있는데 주행검사부터 여유 있고 그런데 또 1번 게이트야. 문세영 기수 52km 좀 안 탔으면 좋겠는데 자꾸 52km 타. 이게 욕심인데 타만 하니까 타겠죠. 어쩌면 자기가 감량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근데 문세영 기수가 52km 탔을 때 부진한 경우가 많잖아요, 솔직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52km 탔으니까 이런 것도 딴 애들한테 좀 양보해도 되는데. 그리고 직접 만나봤어요.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시카고 아트 좀 기대되는 마필이고요. 3번마 에마비상도 국내산 마필이죠, 유일하게. 이번 경주 국내산 마필로서 이제 혼합 경주에 나온 건데, 승급전입니다. 많이 살아났죠. 선행을 나가서 맨날 아주 그냥 걸어간다? 퍽퍽 서버린다? 시종간 끌어대니까 힘을 분산을 하지 못하고 고전을 했었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보면은, 정말 많이 좋아진 거죠. 걸음 자체가 좋아졌고요. 단거리인 1000m 경주, 혼합 4등급 경주랑 한다면,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건 그냥 뭐 잡고 있어도 선은 나갈 것 같다. 유성환 기수는. 그만큼 워낙에 마필이 끌기도 하고 순발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아예 버릴 수는 없죠. 시즌1 로스 인드라마도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긴 하지만은
김혜성 기수가 이제 기승을 계속 해와서 매번 좀 아쉬웠었습니다. 지난번 경주에도 아쉬웠었고 지난 10월 29일 경주에서도 입상을 할 때도 하필이면 라이거 삭스하고 들어와갖고 저희들을 기쁘게 해줬던 그런 마필입니다. 어쨌든 간에 로스인 드라마도 최근 상보를 보면 걸음이 많이 살아나 있고요. 편성 자체가 1000m에서 MRB상 선행 보내놓고 1번과 12번이 따라가는 의미에서 잡아내느냐 못 잡아내느냐의 차이인데 모처럼 만에 문세훈과 서승훈이 서울주로 해서 입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번, 3번, 12번 이 세 마리의 마피들이 상당한 선전을 펼칠 수 있는 경주고요. 저는 1번 마피를 놓고서 공략을 할 생각인데 3번과 12번 쪽에만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2번이 나온다면 2번만 스마트 치프 한번 W 표시해 놓으시고 4번만 아라치치 주행검사를 통과를 했는데 원래 이 마필은 3월달에 김영삼 마방에 도입이 됐다가 9월달에 정호익 마방으로 이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행검사를 본 건데 뭔가 좀 부족해 애가 채찍을 대봐도. 근데 조교 때는 또 잘 나간다고 해요. 내 영상으로 보면. 그러면 올드 스피드도 나름대로는 이변을 낼 수 있는 마피긴 하지만은 좀 겁이 많다고 외삭기가 있어서 좀 아쉬워하고 있고. 실제 대성말리가 더 뚫을 수 있는 마피가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도 제가 좀 고민이 많이 돼서 몇 번을 이제 지금까지 뛴 경주를 계속 분석을 해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뭔가 좀 이렇게 변화를 보이기 전에는 그 두 번의 경주, 섬착하고 이착했을 때의 경주를 보면 상대적인 강자팀이긴 했는데 전부 다 끝걸음 여유가 없네. 뭐 안 될 건 아니지만 좀 불안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실무 대성말리는 그렇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4경주는요. 1번, 3번, 12번 세 마리의 마필만을 가지고 한번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자, 5경주입니다.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뭐 이건 지울 게 더 많은 경주인 것 같아요. 능력들이 없죠. 능력들이 별로 없는 경우 마필들이다 보니까 기회가 왔을 때 한 번씩 때려 먹어야 되는데 일단 좋은 기회를 맞이한 마필은 바로 1번마 벨라로랍니다. 바닥에 누워서 추임을 해보기도 하고 우승을 했었죠. 9월 24일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입권에 따라가서 결정력이 없던 항상 매번 그래왔던 마필인 건 사실입니다. 걸음이 나아진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김동수 기수가 좋은 호흡을 보였고요. 편성이 워낙에 약하니까 허벌나게 약하니까 1번마 벨라로라가 선입권의 전개로 입상권의 한 자리 정도는 그래도 지켜주지 않을까. 이런 모호한 추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벨라로는 충막감이고요. 3번 샛별아침은 참 해결이 안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끈기를 안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다른 마필들이 좀 느리고 올라오는 거림이 워낙에 타이밍이 늦다 보니까 선행을 주도할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고 또 기수가 바뀌었죠. 하만식 기수. 선행과 말머리의 규제 하만식이 기수였기 때문에 선행이죠. 네, 솔직히 말하면 이게 뭐 다른 마필들이 안 빠르니까 완식이는 또 우리 하만식 기수는 선행을 나서면 의외로 더 버티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스피드 코어 버리고 베스트 슈터 버리고요. 6번 언제 어디서나 나 진짜 이게 언젠간 들어올 것 같은데 진짜 언제 어디서나 들어오는 거야 이게. 와 환장하겠네. 많은 이상이 없는데 못 뛰어요 이상하게. 편성은 좋아요. 당착 모습은 아니고. 소왕강자가 최근 2번 뭐 입상을 하고 순위권에 진입했다가 팔리는 그림인데 57km 갖고 지난번에 보여준 걸음이라고 한다면 쉽지 않죠. 그냥 꾸역꾸역 억지로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와도 할 말은 없지만 나한테 누가 돈 주고 마콘 사라고 한다면 마콘을 사고 싶지 않은 그런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차라리 9번 역대 최상이 더 낫지. 아예 아무 생각 없이 직선에서 바닥 주입을 하니까 지난번에 왜 못 뛴 거야? 질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난 이런 게 너무 신기해. 워낙에 느리잖아. 근데 좀 신기해. 이게 워낙에 능력 없는 말이니까 또 그럴 수 있죠. 10번은 지우면 되고요. 민선도 지우고, 12번 뉴캐슬은 되지도 않습니다. 이건 뭐, 지난번과 같은 상황이 아닌데도 팔리네요. 자, 이번 5경주는요, 1번은 벨라로라를 놓고 단독선을 할 수 있는 3번 샛별아침, 요마필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 6번만 언제 어디서나, 8번만 송환강자, 9번만 역대최상, 1번을 놓고 3번 쪽에 포커스, 그리고 1번 놓고 6번, 8번, 9번, 세 마리 마필을 같이 가는데, 현장에서는 걷어낼 수 있는 마필들은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1번, 3번, 그쪽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볼게요. 자, 한대관의 일요일 경마에 초특급 메인 승부처. 일요일 경마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경주는 들어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경주는 한대관과 함께 해야 된다. 라고 열변을 토하면서 침을 튀기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2세 신마경주인 1경주 출발했습니다. 6번 베스트 미션 출발입니다. 자, 1경기입니다. 팀원은 만급 달력으로 늘려놨었고 조교적인 모습도 현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라온에이스도 나름대로 주행 검사를 상당히 잘 받았었고요. 자, 10번 넣고 1번 1번 마음껏 달려. 안쪽 10번 라운에이스. 1000m 제5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또 5경주입니다. 이번 OJ 명납은 당연히 총막감이겠죠. 56kg 중량이라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3번만 마이비 선성을 잘 만난 거죠. 손가락이 올라온다면 쓸 수 있는 마필이고. 자, 2번 놓고 3번 갑니다. 마이비전 OJ 명답. 자신 있습니다. 이번에 초특급 승부처인데요. 가장 일요일 경마에서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 좋아요. 내용도 좋고 제가 복귀를 해보고 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준비를 할 때 설마 여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냐. 내가 본 대로 와라. 내가 본 대로 1, 2, 3등 그냥 꽂혀라. 3보까지 먹게.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쓰잘데기 없는 마피들이 팔리고 쓰잘데기 없는 마피들이 배당만 깎아 먹지 영양가 정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한대과 초특급 메인 승부처럼 그렇게 영양가 없는 마피들 날리고 하면 남는 거 몇 마리 안 돼요. 그럼 우리만 사 먹으면 돼. 여러분들 내 음성 듣고 옆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여러분만 사 먹어. 옆 사람한테 얘기해. 그걸 얘기를 할 때는 야 한대건이가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매너 있게. 그렇잖아. 자, 한대건은 초특급 메인 승부처고요. 농담이고. 일요일 경마에서 다른 경주는 몰라도 이 경주 하나만큼 반드시 적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찾아주시고요. 이번 6경주 한대건 역시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6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승부처입니다. 자, 6경주, 7경주, 8경주가 승부처예요. 물론 중간에 부산이 껴있긴 하지만 연달아 승부처예요. 됐으면 좋겠다. 그래도 나는 6, 7, 8경주가 연달아 승부를 해서 그대로 꽂혀주기만 하면 여러분도 그냥 집에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랑프리 경주까지는 뭐 구경하시다 한번 보세요. 그랑프리까지는 보시는데 그 뒤에 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터지지도 않고 배당도 없는데 애매해. 어쨌든 간에 우리는 돈만 따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도 돈을 땄을 때 뒤돌아서는 그러한 그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아야 됩니다. 토요일날 1경주에 먹었어. 후반부 경주에 가서 자꾸 배팅하고 죽어. 장가야지. 그렇잖아. 여러분들 왜 그런 걸 잘 못하지?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 7경주는요. 저는 한 방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시원한 한 방. 이거 한 방으로 승부를 봐야겠다. 6경주가 초특급 메인 승부처예요. 이미 돈을 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7경주에 무리할 필요 없는데 딴 돈의 한 30%? 그 정도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발빠른 마필들이 많죠. 1번마 플라잉 볼트, 2번마 비오바람, 4번마 티즈킹, 8번마 위지스파크, 9번마 해리온 이런 마필들이 엄청나게 발이 빨라요. 10번마 대개속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것들을 역습을 할 수 있는 마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대건 자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오로지 단통 막건으로 한번 때려보자. 그 때려보는 막건이 여러분들은 분명히 손에 땀도 안 쥐고 그냥 날로 먹을 수 있는 경주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오늘 경마의 세 번째 승부처죠. 6경주 이어서 하는 승부처 승부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8경주입니다. 이어지는 승부처고요. 3연타, 3연장이죠. 물론 부산도 있으니까 차이는 있는데 3연장 승부처. 전 배당을 공략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배당이 나오게 생겼어. 내가 공략하는 마필이 내가 잠깐 봤는데 종합지를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에이스 예상가들이 전부 다 내가 충마를 보는 마필을 인기 한 4, 5위권에 올려놨더라고. 들 보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면 그런 얘기 안 나오죠. 저는 알고 있죠. 제가 자신 있어 하는 마박, 자신 있어 하는 내용. 그 경주를, 그 내용을 가지고 붙어보는 경주입니다. 오늘의 경주의 마무리가 이 경주에서 끝이 날 거예요.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배당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경주가 돼버렸고요. 다른 마필은 몰라도 제가 불러드리는 충만은 무조건 왔다. 이러한 자신감이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한대건이 알고 있는 직구석거 마반 살 수 있는 경주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이상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 이어지는 승부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굉장히 마음고생들이 심하셨을 거예요. 불안하기도 하고 과연 저 새끼가 맞춰줄 것이냐. 그리고 내가 승부경주 100% 적중하는 법도 없잖아.
틀릴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경주로 마무리하면서 잃었던 분은 돈 따가시고 따셨던 분들은 더 불려가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대관의 8경주, 한대관의 메인 승부처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9경주입니다. 오늘의 그랑프리 대상경주, 하이라이트 경주죠. 누가 그런 글을 써놨던데 그랑프리 경주를 왜 자꾸 2300m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2000m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굳이 말들도 뭐 경험도 없는 2300m 뛰니까 괜히 애매하긴 하고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돋보이는 마필이 있죠. 바로 5번마 트리플 라인입니다. 참 재수가 좋으려니까 또 마번까지 잘 뽑아. 제비 뽑기를 하는데 서수홍 교수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자, 몇 번 뽑고 싶냐? 5번 뽑고 싶다. 근데 진짜 5번 뽑았어. 되는 집구석은 머리도 된다고 진짜. 19조의 두 마리 마필 파워블레이드가 트리플 라인에 출전했는데 두 마필이 뭐 인기 1, 2위권이죠. 트리플 라인은 이미 뭐 명실상부한 최고의 마필이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경주에 나와도 제 몫을 해줬던 마필이고요. 이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라는 게 정말 놀라운 마필입니다. 19전 동안에 11번의 우승과 6번의 입상이면 거의 복승률 100%에 가까운 겁니다. 이건 솔직히 말해서 트리플 라인은. 트리플 라인이 뭐 외산마 경주, 그러니까 코리안컵에 출전했을 때도 그랬고 남들 다 무시할 때 유일하게 3차를 찾았던 마필 아닙니까? 그랑프리 경주는 그냥 트리플 라인의 잔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충막감이고. 도전하는 마필들 많지 않아요. 일단은 상간마로 아직까지는 나이가 어린 3세의 마필입니다. 더 보여줄 거림이 있는 마필이죠. 분명히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년에 더 기대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될 것이고 16번 클린업 조이는 또다시 급번을 신청을 했어요. 지난번에 급전 신청하지 않고도 막 뛰고 했는데 뭐 데뷔한 이후에 최고역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좀 사연이 많이 있죠. 김효섭 조교사 마방이 해체가 되면서 이 마방을 이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8조에서 또 40조로 또 이적을 했어요. 40조에 와서 지금 경주를 치르고 있는데 이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면요. 그 전에 뛰었던 그나마 부산에 내려가서 트리플 라인과 벌마의 꿈에 대적하는 부산 광역시장배 경주의 모습을 보면 이마필이 부산에 내려갔을 때 끝번 신청을 했는데 끝번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죠. 부산에는 끝번 신청에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진입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 끝번이라는 그 신청에서 갈 수가 없어서 뭐야 돼? 아씨 그거 뭐라 그래? 불평등? 아 뭐 어쨌든 간에 남들하고 조건이 틀리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는 없다. 그런 건 없다. 그래서 끝번은 못 들어가고 나는 성적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끝번 신청했어요. 서울에서 펼쳐지니까. 그래서 이마필이 유일한 대항마로서 트리플 라인과 파워블레이드를 위협할 수 있지. 그렇다고 해서 넘어서기는 또 쉽지 않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좀 기대가 되는 마필이고요. 다른 마필들 좀 살펴보면 1번화 동방대로 7번화 석세스 스토리. 1번화 동방대로는 여전히 4세의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수성이 아주 놀라울 정도이고 부담 조작이 좀 가중한 게 좀 흠이긴 한데 워낙에 뭐 전개 조건이 좋은 1번 게이트라서 아예 무시는 못하겠고요. 7번화 석세스 스토리가 지난번에 거세라고 나왔었죠. 잠복 공간 때문에 이제 거세라 했던 건데 선행을 주도하고 트리플 라인과 파워블레이드가 깨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뭐 전형적인 선행형 마필이라고 볼 수는 없죠. 또 지난번에 또 거세라는 것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왜 베스트 컨디션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근데 뭐 유현명 기수가 뭐 트리플 라인이나 파워블레이드 이런 마필들 못 이기니까 뭐 못 올라왔겠지. 뭐 괜히 안 올라왔겠습니까? 사토시 기수에게 기회가 왔는데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기는 합니다. 다른 건 뭐 되지도 않고 뭐 서울 말들 막 얘기해봤자 소용도 없고 부산만 벌마의 꿈은 왜 팔리는지 모르겠고 의미가 없어요. 자 이번 구경주는요 5번 트리플 라인 놓고 3번 파워블레이드냐 10번 클리어업 조이냐 여기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배당이 나온다면 1번과 7번 동방대로와 7번 석세스 스토리까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5번 트리플 라인은 제발 좀 실수 안 하고 우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그랑프리 경주에서 막 100배 200배 터지는 게 여러분들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전 솔직히 안 좋아. 그랑프리는 말 그대로 그랑프리 아닙니까? 정말 능력 있는 마필들을 출전을 시켜서 한 해의 경마를 마무리하고 이 마필이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이만큼의 성장을 했고 이 마필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마필이다. 그랑프리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경주에 터졌다고 참 좋아하는 거 보면 그럼 말을 그렇게 준비가 안 된 마필을 뭐하러 갖고 나왔냐고. 그랑프리인데.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저와의 견해 차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랑프리 경주는 여러분들 즐기신다는 생각으로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뭔가 좀 깨림직한, 뭔가 불안하고 뭔가 깨림직한 그런 경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거 승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더럽게 많이 했어요. 자, 일단은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 6번마 옥녀봉과 9번마 마상규제입니다. 이 옥녀봉은 솔직히 뛸 때 보면은 좀 재수가 없죠. 말이 이렇게 뻗정다리로 뛰고 뭔가 좀 근성이 없어 보이는데 최근에 옥녀봉의 수성을 보면 승급한 이후에도 선입권에서 끈끈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편성도 상당히 약하고 능력마가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 옥녀봉의 최범현 기수, 이 기수의 기용이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9번 마상규제가 선행을 못 나가면 정말 풀빵이거든요, 이게. 선행을 못 나서면 맨날 기복을 보이고 근성을 안 보였던 마필인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선행을 못 나갔는데 오더라고. 신기한데. 마상규제가 좀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플러스 4kg의 부담량이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따라가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실버 썬마스터는 뭐 제가 직접 알아봤어요.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고 실버 미스터 탱크도 올라올 수 있는 걸음이 있는데 박상환 교수의 기용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죠. 이후 뭐 샤인 클로버는 선행을 가는 게 더 나은데 과연 마상 규제보다도 빨리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게 걱정인 것 같습니다. 선행을 한다면은 혹시나 하는 마음은 드는데 3번 브라보진 선비는 승급 전에 만약 4kg 감량이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기복행이 될 수밖에 없죠. 모래를 맞으면 잘 안 뛰고 편성이 약체 틈에서의 선전이기 때문에 제 3번 연속 입상이긴 하지만 브라보진 선비가 과연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뒤로 밀어놨습니다. 이번 10경주는요. 6번 옥녀봉과 실버 썬마스터 중에서 충분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장에서 좀 더 조합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10경주는 6번 옥녀봉, 실버 썬마스터 이 두 마리 아필 중에 충분한 선정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썩 내키는 경주는 아니에요. 자, 11경주입니다. 12마리 아필이 출전했고요. 뭐 말이 없어. 딱 사인펜 드시고 3마리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천지가, 6번마 진달래, 8번 코리아 정상. 뭐 이변까지는 아니지만 근성이 있는 마필은 10번마 대마지존이죠. 요 대마지존까지 표현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다 지우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천지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마필이 11월 6일 날 우승을 차지했는데 7마신이 났어요. 7마신이. 그것도 뭐 다른 마필들이 못 뛰었다고 볼 수 없는데 이 9월 24일 날 경주에서는 복귀가 전혀 안 나오죠. 그냥 개바닥에 누워서 꼴찌를 했기 때문에 1분대 안에 들어온 겁니다. 59.7을 끌었는데 정말 놀라운 걸음을 보여준 거고요. 이 마필이 원래 15년에 이제 부산에 있는 19제 김영관 마방에 도입이 됐다가 16년 1월 달에 박천사 마방으로 마방에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관 마방에 정말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돌아온 것처럼 과연 정말 이렇게 능력이 있었던 마필인가 좀 의심하게 되는데 그냥 단 한 번 직전 경주에 뛴 거로만 놓고 본다면 이건 명무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정말 대단한 마필이 하나 들어온 겁니다. 그 걸음을 살려내는 것이 관건을 보여주고 1400m도 너무 잘 뛰니까요. 걱정이 안 돼요. 그냥 잘 뛰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갈락해서 매번 그렇고 6번화 진달래 54kg 중량 지난번 53kg의 중량에서도 이 출전 주기가 길어졌죠. 8월달에 출전하고 10월달에 출전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앞선을 주도해버리니까는 마필이 스스로 재간을 막 물고 끌고 가는 힘이 워낙에 좋았었고 1400m를 지난번에 그 정도 뛰었고 또 이마필이 선행을 할 수 없는 밖에 없는 편성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충막감은 6번화 진달래인 것 같고요. 8번화 코리아 정상도 뭐 33조 서인석 쪽에서는 매번 이마필이 대표만으로 성장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했던 마필입니다. 생각보다 질병도 앓고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최근의 영주의 모습을 보면 지난번에는 고저스트림, 선록, 샵노코 이렇게 상위군의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의 점핑 출전을 해서 이게 특별 경주였었죠. 선전을 했다는 것을 봐도 이 코리아 정상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 마필인가를 평가해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충분히 선정 가능하다고 봐요. 10번만 대마지조는 매번 쥐어짜고 있으니까 크게 믿으면 안 가고요. 그래서 이번 10일 경주는 6번만 진달래를 놓고 4번만 천지가냐 8번 코리아 정상이냐 2번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6번 놓고 4번 8번 그리고 6번 4번 8번 3복 배당이 마지막 경주니까 상당히 높을 거예요. 이거 한 방에 맞건을 3복을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6번 놓고 4번, 8번 말씀드리고요. 6번, 4번, 8번, 4번, 6번, 8번, 3번 막건까지 정리한다면 11경주 적중에 어느 정도는 근접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부상경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경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1경주고요. 경주거리 1312마리 마필들 출전했습니다. 1300에 도전하는 마필들이 몇 마리가 있어요. 지금 2번마 4번, 그리고 몇 번입니까? 7번인가요? 2번, 4번, 7번이 이번 경주에 1300을 처음 도전하는 마필들입니다. 이 세 마리 마필들이 다 인기권이에요. 자, 그 중에 일단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마필이 바로 이 1번마 고려의 꿈입니다. 자, 57kg의 중량이에요. 뭔가 좀 결정력이 안 나오고 마필이 좀 꺼져 있다가 최근의 경주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근성을 보여주고 있죠. 마필 걸음 자체가 좋아지니까 성적도 나와주고 있고요. 자, 57kg의 중량입니다. 56kg의 중량까지는 재어봤죠. 56.5kg 중량까지는 재어봤는데 뭐 아무래도 고3하니까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보고 KT 2점, 또 선두권을 가담할 수 있는 1번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한번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고 또 해당 거리에 대해서는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경험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57kg인데 성교인 기수의 기술을 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1번만 고려의 꿈은 부담력이 무겁다 하더라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마필입니다. 자, 2번만 모닝바람새와 1번, 4번만 그림 그리고 7번 태양의 신화 이 세 마리 마필들이 전부 다 승급전입니다. 그러니까 승급을 지난번에 잘 뛰고 승급을 했는데 약간의 좀 거품이 껴져 있는 마필은 바로 2번마 모닝바람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지난번 경주 때는 좀 쉽게 선행을 나갈 수 있는 편성, 그러니까 느린 마필들의 틈에서의 선전이기 때문에 직선의 끝걸음도 뭐 아주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죠. 정도현 기수의 다시 한번 51kg의 중량 또 선행을 나갈 수 있긴 하지만 선행이 쉽지가 않은 이번 경주는 이번 모닝바람새가 지난번 경주와 같은 선전을 펼치기에는 편성도 좀 강해진 느낌이다. 자, 인기권에 팔린다 하더라도 좀 쉽지 않다고 보고요. 자, 3번 그림 그리는 그와의 반대입니다. 이 마필은 선취입이 다 되는 느낌을 보여줬었고 주행검사할 때의 모습이라든가 실전에서의 모습이 더욱더 좋아진 모습, 시종일관 여유를 보일 정도로 걸음의 여력도 상당히 많았던 마필이죠. 그래서 우승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한 여유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1300m입니다.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경주의 전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문제일 것으로 보여지고 상태는 상당히 좋다고 보여져요. 뭐 블랙 테트라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은 관심이 가는 마필이고요. 남양타원은 이렇게 발주가 좀 틀어지죠. 발주가 틀어지니까는 제 맘대로 하지 못하고 직선에서 끝걸음 살려하지 못하는데 과연 이번 경주 또다시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요. 7번 태양의 신화도 이렇게 아주 좋은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꾸역꾸역 걸음이 나와주면서 저는번 1200m는 선행을 나가면서 걸으면서 보였는데 마찬가지로 이 마필은 전개가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굳이 선행이 아니어도 마필의 걸음을 보였던 적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유연명 기수의 기승수를 플러스 시켜보니까 마이너스 1.5kg의 감량도 아예 무시할 수 없어서 이 마필까지는 살려놓겠습니다. 다른 마필들은 뭐 다 지우겠고요. 그래서 일단 인기권인 2번만 모닝바람새는 좀 지워놓고 1번을 놓고 4번이냐 7번이냐 그리고 한 마리를 더 가져간다면 5번 블랙 테트라 뭐 이 정도의 마필. 1번 놓고 4번 막거나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고요. 1번 놓고 5번 7번 두 번의 마필은 방어하는 막건을 한번 가져가고 싶습니다. 2번만 모닝바람새는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이 마필은 썩 좋은 마필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행 재검받고 연습 주행하고 뭐 사연이 좀 많은 마필이에요. 자, 부상경마 이경주입니다. 한대원의 부상경마의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뛰어온 전력들을 보면 참 꾸역꾸역 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경주 때 선전을 했지만은 그 걸음 자체가 이 마필의 능력인지 아니면 편성 때문에 온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인기가 실리고 고전한 나필이 있고 인기가 실리지 않았는데 선전한 나필도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러한 나필들의 능력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보여준 것이냐 아니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여주지 않고 절반만 보여준 것이냐 이런 것들도 평가의 잣대에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경주라고 봅니다. 이번 경주는 상당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고요. 의외의 변수의 마필을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속속들이 속속을 알고 있는 한대건 이 경주 충실하게 준비했습니다. 말 한마리 한마리의 능력들을 다 평가를 해봤기 때문에 과연 이 거품 있는 인기 마필들을 누가 거품을 걷어낼 수 있느냐 제가 걷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인기권의 배당판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경주 분명히 배당이 나오는 경주입니다. 결코 쉬운 경주 아니고요. 한대건 반드시 잡아낼 수 있도록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재미도 있고 배당도 있는 한대건의 배당 승부처, 이번 이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경주입니다. 부상기만 상경주 경주월에 1312마리 마필드에 출전했어요. 난 이 마필이 뛸 때마다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바로 8번마 대보름달입니다. 자, 이 마필이 마방에 이적하고 나서 이제 굴권염을 앓죠. 경주마한테 치명적인 질병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대염과 굴권염인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끝이 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경주에서 보여주는 이 8번 대보름달의 행보는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지난번에 우승을 하면서 베네 헤이페이라는 마필을 이겨내고 터프 컨트리도 못 잡아냈죠, 이거를. 근데 대보름달에 바로 그런 말을 놓고 본다면, 야, 이 마필이 이 정도였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한 여유를 보였던 겁니다. 이건 전력의 변화가 왔다고 왔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저는 8번 대보름달이 외산마 경주에 다시 한번 출사표를 던졌고 이미 전력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지금의 수성이라고 한다면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8번 대보름달. 거품이 아니라 능력으로 온 것일 수 있다. 8번 대보름달은 충막감으로까지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번만 파티 인더 데저트는 제가 인기가 실릴 때마다 매번 제외를 시켜드렸던 마필인데, 편성은 잘 만났어요. 게이트 2점도 있고, 계속 외곽, 중반, 아니면 물에 막히고, 진로 막히고, 강대 강하고 그랬는데, 편성은 잘 만난 것 같고요. 객관적인 전력성 이번 굿캐스팅은 두 번의 실전에서 모습을 보면은, 쥐어짜긴 했지만, 끝걸음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향후에 좀 더 다듬어지면, 아직 어린 마필이에요. 2세 마필이다 보니까 어린 마필인데, 향후의 걸음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굿캐스팅, 당연히 우선순위, 문학순위 1순위가 되겠죠? 3번마 투스 카루라빌. 데뷔전 때에는 비인기 고래가 필요했지만 끝걸음을 보여줬고요. 가능성은 늘어날 걸 보여주고. 배다리 고수도 2착으로 승급을 하면서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별거 없구나라는 생각을 자꾸 들게 하는 마필입니다. 이 결정력이 안 나오고 있죠. 편성상으로 본다면 도전이 가능하겠지만은 역시나 약간은 좀 무시하고 싶은 느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6번, 7번 다 안 되고 9번마 US맨도 나름 좀 인기가 실리면서 데뷔전 때 뛸 줄 알았는데 아예 좀 멀었고요. 10번마 슈퍼 매치 출전 중에 낙마가 됐어요. 방마가 되면서 걸음을 못 보였는데 이 나날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개 때 모습 보면 앞다리에 힘이 실리는 부분이 상당히 파워풀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상당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무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부상마 상경주는요, 8번마 대보름달을 놓고 하든 2번마 국회스를 놓고 하든 다 그렇게 배당하면 팔릴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 경주 때 이 대보름달이 보여준 경주력이 전 너무 좋아서 8번마 대보름달을 충만해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고요. 8번을 놓고 2번 막건입니다. 8번 놓고 2번 단통 막건 공략을 할 생각이고, 방어를 한다면 10번마 슈퍼 매치, 5번마 배달의 고수 둘 중에 하나 경쟁을 할 생각이고, 배당에 나온다면 3번마 투수 카루라발, 이마필까지 라빌입니까? 이름을 왜 이렇게 개떡같이 짓는 거야? 힘들게. 투수 카루라빌. 가뜩이나 발음 다 안 좋겠는데. 요거까지 한번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부장님은 상경주는요, 8번 놓고 2번 막권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m 국내 4등급 경주. 지난번에 승급전은 호나쿠 경주 선택을 하면서 놀라운 선전을 펼친 마필 바로 이 군마 당찬질주입니다. 이 선유권에 전개도 되는 마필이고, 과연 이 정도였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전을 했고요. 저는 아마도 편성덕이 컸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혁 기수가 부산에 내려가서 자기만 상금 볼 거 없으니까 이것저것 타다가 이거를 상금 벌고 올라갔죠. 자, 부산 내 55.55km 외곽으로 밀렸고, 조건상으로 상당히 불리해 보이지만 편성으로는 마필의 능력마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찬 질주가 선의권이든 선행권이든 경주를 쉽게 풀어나갈 소지가 상당히 있어서 저는 그것만 당찬 질주는 이번 경고 충막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안쪽에는 2번은 포스타, 뛰었다 안 뛰었다를 반복하지만 끝걸음이 있는 마필이고요. 3번 포스트킹은 이제는 좀 버리겠습니다. 와, 이거는 도대체 어떤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마필이 그럴까요? 앞에 붙여놓으면 또 안 뛰고 뒤에 올라오면 또 안 올라오고, 사람을 정말 엿먹이려고 작정하는 것 같이 뛰고 있는데, 저는 마필 상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5번 무적비카는 객관적인 편성은 잘 만난 느낌인데 과연 결정력을 보여줄 것인가가 문제고, 6번 더스타즈가 최근 경주 약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수가 김태경 기수에서 우리 태경이 형이라서 조금 찝찝한 맛은 있어요. 이 7번 노벨 신화가 강급이 됐죠. 그리고 10번 모닝 강자도 강급이 됐고요. 강급이 되면 마필 두 마필 다 현 등급에서는 그래도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데,
노벨 신화가 예전에 그 코너에서의 악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경주풀이가 쉽지 않다고 본다면 10번 모닝 강자가 의외로 끝걸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변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레전드 위너도 어느 정도 끝걸음은 가지고 있지만 매번 그렇게 뛰다가 많은 마필이 돼서 좀 깝깝하죠. 가장 변수가 될 수 있는 마필은 1번 V맨인데 이것도 뭐 발주가 좋아도 예전에 그러면 안 나오고 있어서 좀 답답합니다. 자, 부상경마 4경주는요, 부담중량 올라갔고, 외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뭐, 당찬 질주를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편성으로는, 뭐, 당찬 질주를 빼고 배팅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9번을 놓고, 2번, 5번, 6번이 일단 3마리의 마필이 기본적인 막건이고요. 8번 소나타 돈까지 한번 배당 마필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을 놓고, 2번, 5번, 6번 중에서 주력 막건을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4경주, 너무, 혼전도가 높으니까 터질 거야. 9번은 빠질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9번을 인정한 상태에서 마번을 한번 골라보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5경주입니다. 12마리 아피들이 출전을 했고요. 한대건의 부상경마의 승부처입니다. 부상경남 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6등급 1경주입니다. 1번 드림질주 이 이점을 가지고 있고 안쪽에 선행을 나올 수 있는 조청업 기수이기 때문에 노려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 성산질주도 좋아요. 현장 상태 보니까 하나 있습니다. 1번 놓고 9번 그대로 1번 드림질주 우경 2경주입니다. 초반 1번 최강호 피스 2경주입니다. 1번 반지의 전사는 가져갈 수 없구나. 항상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 모닝파크가 그나마 꾸준하게 뛰어드는 마필이고 3번은 가장 적당한 마필이기 때문에 4번 놓고 1번 결승선 통과하고 우주를 8번 모닝파크가 따랐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왜냐하면 1번 폭풍신화 빠르죠. 영토대왕 2번마도 빠르죠. 3번 유성천왕도 빠릅니다. 뭐 6번도 빠르고 굉장히 발빠른 마필들이 많아요. 12번 좋은 애도 빠르고. 그래서 그 안에서 과연 어떠한 나필이 가장 경주의 조건을 역용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기억을 해봤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번 경주에 3번 유성처럼은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마필은 단순한 선행이라고 볼 수는 없죠. 선취비 능한 모습이고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상대 마필들의 기복이 워낙에 심한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3번 유성처럼은 이번 경주는 인정을 하고 후차권의 한방 막건을 제대로만 찾아낸다면 이번 경주는 한구라 이상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3번 유성처럼 놓고 하겠습니다. 이번 5경주 한 달에 부상경마의 메인 승부처고요. 빠르다고 해서 그리고 그 마필이 선행을 간다고 해서 단순하게 꽂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자, 그 목덜미를 잡아줄 마필 한 대건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경주 한 대건 자신있게 공략하는 승부가 천인 만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6경주입니다. 10마리 아피들을 출전했고요. 경주거리 1200m 1등급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 알데가도 모르는 마필이 바로 2번마 엔디언스타입니다. 자, 지난번에 서울에 내려가서 대상경주에서 터치플라잉과 오또고또기를 제끼면서 나가면서 선행을 받아냈고요. 또 끝걸음도 나쁘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난번 1200m의 경주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전 다시 한번 놓고 하겠습니다. 인디언스타가 그 정도로 못 들 만한 마필이 아니고 가속 엔진에게 그렇게 쉽게 잡힐 만한 마필이 아닌데 이유 있는 그대로 그리고 지난번 경주의 내용대로만 본다면 가속 엔진을 놓고 하는 게 맞죠. 인디언스타가 똑같이 선행을 나왔고 더군다나 유연명 기술이 등장이었었는데 잡혔다면 가속 엔진이 또다시 잡을 소지가 분명히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디언스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게 다가 아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인디언스타 관심 가져보시고 타피 포인트, 1번마 타피 포인트는 지난번에 태풍 같은 바람이 불길래 좀 의심을 해봤었는데 여전히 올라와요. 좀 깜짝 놀랐었는데 의외로 근성이 있는 모습이고요. 맥앤치도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 뭐 가속 엔진은 뭐 1600m까지는 굳이 선행이 아니어도 선취입이 되는 마필이니까 당연히 봐야 될 마필일 것 같고 6번, 7번, 8번, 9번 다 지우겠고요. 10번만 미라클 라인만 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미라클 라인도 사실 부담장이 너무 올라가서 편성은 약해졌지만 좀 찝찝하긴 합니다. 자, 이번 6경주는요, 이번만 인디언스타를 놓고 1번, 5번, 그리고 10번, 이 세 마리의 마필을 우선적으로 공략을 할 생각입니다. 뭐 주력 막건, 한방 막건을 선정을 해서 때린다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당일날 현장에서는 막 가속 엔진이 지난번에 워낙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이게 충분히 팔릴 것 같아요. 전 다시 한번 인디언스타, 이번만 인디언스타. 문제 목적의사가 요즘 문제가 참 많아요. 페르드 포머로이도 그렇고, 인디언스타가 꼭 반드시 좀 선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이번 6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2월 17일. 아, 끝나니까 속이 다 편하네. 아, 씨. 네, 모든 게요. 시작하기 전에가 좋아요. 솔직히 이렇게 방송을 찍고 목요일날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서 금요일 경마를 준비하는데 경마가 뛰기 전에는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적중을 다 할 것 같고 100% 다 맞을 것 같은데 뛰고 나면 그렇지 않죠. 이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해도 성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번 주는 하늘이 돕고 뭐 도깨비가 돕고 귀신이 돕든 도와서 정말 불독중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쁘고 저도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승부경주 말씀을 드리죠. 자, 이번 2경주, 6경주, 2경주, 6경주, 7경주, 8경주, 2경주 다음에 6, 7, 8 이 3개의 경주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요일 경마의 첫 특급 승부처 6경주라는 거 명심하시고 부산 경마는 2경주와 5경주 승부할 생각이에요. 부산 경마도 적중률 좋으니까 부산 경마. 원래 부산 전문이니까 내가 부산 경마도 많은 관심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대관이었습니다.